이제 이 엔터사들 중에서 하이브가 좀 최선호주라고 생각을 하는데, 먼저 엔터4사 상대 주가 추이인데요. 작년 1월부터 엔터사들이 주가가 이제 리오프닝 공연 매출 기대감이랑 플랫폼 사업 성장 기대감으로 이제 주가 흐름이 나쁘지 않았는데요. 여기에 하반기에는 NFT 사업 진출 기대감에 주가가 또 많이 올랐어요. 하지만 이제 11월 이후에 실적 없이 기대감으로 오른 상승분을 좀 반납하고 고점 대비 평균 30% 정도 하락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오늘자 엔터4사 일봉 차트고요. 1월 27일 최저점 기준으로 콘서트 재개나 신인 데뷔, 기존 아티스트들의 컴백 이슈 등으로 주가가 반등을 한 것 같고, 최근 하이브와 SM의 이제 그 실적이 좀 좋게 나와가지고 바닥을 다지고 있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엔터사들의 그 애널리스트들 리포트를 봤는데요. 이번 연도 엔터주들의 흐름이 1분기는 저점, 2분기는 업황 개선으로 인한 반등, 3분기는 본격적인 업황 리레이팅과 4분기 견조한 실적 가시화가 될 것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우상향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합니다. 요거는 엔터 합산 분기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엔터 합산 순이익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각 엔터사들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고요. 그 YG 엔터를 제외한 3사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작년 대비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21년 주요 이제 기획사들 앨범 판매는 5,874만 장으로 전년 대비 125% 증가했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앨범 판매가 급증하며 매해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가온 차트 탑100 기준 연간 앨범 판매량 추이인데요. 글로벌 팬덤을 확보한 아티스트 중심으로 앨범 판매가 급증하며 엔터4사 중심으로 앨범 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 오른쪽 보시면은 이제 엔터4사 중에 SM과 하이브의 앨범 판매 점유율이 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이제 하이브의 그 BTS랑 SM의 NCT 음반 판매량이 높기 때문이고, 글로벌 전체 음반 판매량 대비 엔터4사의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BTS, 세븐틴, 엔하이픈, 그 투바투 같은 경우에 이제 빌보드 차트를 휩쓸며 NCT도 빌보드 17주 연속 차트인을 했습니다. 이거는 작년 발매 K-pop 앨범 중에 그 최장 기간 동안 그 차트에 있었다고 합니다. 엔터사들의 투자 포인트로는 1번 온오프라인 콘서트와 2번 신사업 확장성 기대, 3번 신인 아티스트에 대한 기대감 및 기존 아티스트들의 컴백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크 요인으로는 아티스트와의 재계약 및 사생활 리스크와 메타버스와 관련된 신사업이 이제 아직까지는 뚜렷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투자 포인트 1번은 이제 온오프라인 콘서트입니다. 며칠 전 하이브의 국내외 콘서트 일정이 나왔는데요. 서울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2년 5개월 만에 하는 것이며, 이후 4월 달에는 미국 콘서트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미국에서 하는 공연은 4개월 만에 콘서트입니다. 근데 이제 아쉬운 점은 국내 콘서트 같은 경우에 거리두기가 있다 보니까 수용 인원이 기존 5만 명에서 이번 콘서트는 15,000명밖에 수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티켓을 구하지 못한 아미들은 온라인 동시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여기 자료화면 보시면은 이게 라이브 뷰잉이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전국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같은 영화관에서 대형 스크린으로 콘서트 영상을 보면서 응원봉을 들고 콘서트를 관람하는 서비스입니다. 오늘 그 기사가 나왔는데요. 그 라이브 뷰잉 티켓이 예매 직후에 15분 만에 매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미국 공연 역시 공연장 인근 그랜드 가드 아레나에서 대형 스크린을 통해 실시간으로 콘서트를 즐길 수 있는 서비스도 같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 SM의 레드벨벳, YG의 트레저, 트와이스 등 기존 아티스트들과 신인 그룹들의 콘서트가 진행 및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도 모두 온라인 동시 스트리밍 서비스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로는 신사업 확장성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콘텐츠 사업 영역을 다 각화 중인데요. 하이브에서는 1월 달에 방탄소년단 IP를 활용한 웹툰과 웹소설 콘텐츠 사업을 진행하였고, 이는 이제 글로벌 공개 이틀 만에 조회수 1,500만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BTS 웹툰 OST 같은 경우에는 전곡이 불러가지고 빌보드 차트에도 진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오른쪽에 있는 트레저 같은 경우에는 YG 소속 아티스트인데요. 이제 얘네들도 가수지만 그 연기를 좀 못했다 하던데, 그래도 이제 웹 드라마를 제작해가지고 그 사업을 확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6월 달에는 방탄소년단 게임도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사업 확장성으로 NFT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엔터사들이 전부 2분기 기점으로 NFT 사업 가시화가 예상이 됩니다. 그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두나무와 미국의 JV를 설립하였고, 하이브 아티스트 IP를 활용해서 NFT 관련 비즈니스를 할 계획이라고 하고, JYP도 두나무와 NFT 공동 사업을 위한 신규 법인을 설립했고요. S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샌드박스랑 MOU를 체결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NFT 아이템도 만들고 뭐 이렇게 팬 참여형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YG 같은 경우에도 바이낸스와 NFT 사업을 위한 MOU 체결을 하였습니다. 이런 팬덤 산업은 아티스트 자체에 대한 애정 어린 소비가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NFT화 할 수 있는 부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NFT 접목 예시를 넣어봤는데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 포토카드인데요. 기존 이제 굿즈 포토카드인데 기존의 포토카드 경우에도 뭐 37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NFT 사업의 경쟁력은 콘텐츠와 IP에 있는데 이 NFT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많을수록 가격이 높아지고 인지도 측면에서 인기 아티스트 IP는 매력적이라고 생각됩니다. NFT 전문 예시 2번은 응원과 영상인데요. 엔터 산업 내 수집의 문화를 가장 대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음반 판매량인데 이미 이제 전체 음반 판매량에서 엔터 사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75%까지 확대가 아까 되었었고 이제 앨범 자체의 소비라기보다는 아티스트와 관련된 팬덤 소비의 영향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TV의 NFT 마켓이에요. AFT라는 마켓에서 이제 인기 BJ의 3D 아바타 또는 스페셜 영상 다시 보기를 NFT로 발행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건데 아마 엔터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엔터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IP가 강력하니까 이런 그 아프리카 TV보다 좀 더 잘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NFT 전문 예시 3번은 오리지널 스토리인데요. 아티스트 IP를 활용한 오리지널 스토리를 NFT화 할 것 같습니다. 최근 선미아 NFT인데요. 로드맵을 보면 NFT 보유자들에게 콘서트 VIP 초대권이라든지 팬미팅이라든지 혜택이 주어지는데 앞으로 엔터사들도 이렇게 활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업비트 NFT에서 거래되고 있는 K-팝의 다양한 이제 NFT 상품들이에요. 그리고 이 유나라는 애는 이제 가상 아이돌인데 이것도 이 아티스트도 NFT를 발매했는데 이 NFT 구매자한테 유나 데뷔 앨범과 콘서트 수익의 10%, 광고 및 스트리밍 수익의 5% 등의 혜택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투자 포인트 이제 3번은 메타버스입니다. 신사업 확장성 기대에서 메타버스 전문 예시는 가상 아이돌과 아바타를 통한 오디션입니다. 여기 보시면 디멘션 노바는 작년 9월에 그 중국 최초의 가상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조회수 12억 회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미국의 이제 가상 오디션, 가상 아티스트 오디션 얼터 에고인데요. 올해 9월부터, 작년 9월부터 미국 이제 폭스에서 제작 방영 중인 음악 경연 프로그램입니다. 참가자 모두 디지털 아바타로 이제 본인을 대체해가지고 오디션을 본다고 합니다. 투자 포인트 이제 마지막은 온라인 플랫폼 활용인데요. 이제 뭐 SM의 디어유나 뭐 그 하이브의 위버스 그리고 또 SM 비욘드 라이브를 통해서 소통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이브와 SM은 그 팬덤 확대를 통해서 플랫폼을 사업화하고 글로벌 팬덤 플랫폼으로 유입을 시키고 관련 매출 증대 효과를 누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디어유 사용자 프로필 내 개인 공간인 마이홈이라는 거는 이제 그 내 개인 공간을 이렇게 꾸미는 거예요. 아티스트 IP에 기반한 상품들로 공간을 꾸며가지고 이런 관련 상품들 같은 경우에 NFT로 사고 팔고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3월 달에 예정입니다. 요 첫 번째 사진은 디어유 버블 서비스를 통한 아티스트와의 1대1 자료 사진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위버스 샵에서 공지도 보고 아티스트들이 올린 글에 댓글도 달고 소통하는 사진이고, 이제 여기서 그 유로 영상 같은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욘드 라이브 같은 경우에 기존 네이버의 브이라이브에서 독립하여 별도 플랫폼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팬미팅이나 온라인 콘서트, 자체 제작 다큐 예능 서비스가 진행 중입니다. 이제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신인 아티스트 기대감과 기존 아티스트들의 컴백입니다. 글로벌 오디션을 통해서 신인 아티스트들을 발굴하고 전 세계적으로 K-팝의 인기가 높아서인지 신인들의 이제 선 앨범 주문량이나 유튜브 조회수도 좋은 편이고요. 두 번째 사진 같은 경우에는 그 JYP 신인 걸그룹 엠믹스라고 하는데, 얘네들 데뷔곡 뮤직비디오가 공개 하루 만에 조회수 2천만 건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 아티스트들의 컴백 같은 경우에 이제 빅뱅이나 블랙핑크가 아무래도 이제 YG가 좀 오랫동안 휴식기를 가지다 보니까 타사 대비해서 가장 크게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2년 1분기 아티스트 활동 일정 드리고요. 각 엔터사들의 주요 아티스트들이 활동 예정인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엔터사들 중에서 하이브가 좀 최선호주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이브의 대표 아티스트에는 방탄소년단, 엔하이픈, TXT, 세븐틴이 있습니다. 하이브의 장점은 강력한 세계관이 존재한다는 건데요. 쉽게는 그 마블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벤져스처럼 이렇게 뭐 토르나 그 아이언맨처럼 이렇게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는 하이브의 지배 구조와 주주 현황입니다. 기대되는 점은 이타카 홀딩스 소속 아티스트들의 위버스 입점입니다. 저스틴 비버와 아리아나 그란데의 유튜브 구독자 수와 트위터 팔로워 수가 그 BTS보다 높은데요. 위버스에 입점했을 때 구독자 수와 수익 부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연간 엔터사 중에서 최초로 매출 이제 1조 원을 달성했습니다. 하이브는 이제 연 1조 원을 달성하고 영업이익 2천억을 달성하였는데, 이는 이제 작년 오프라인 콘서트가 그 4분기에만 거의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에도 불구하고 호실적을 달성했다는 게 조금 좋게 작용을 한 것 같고, 콘서트를 안 했을 때 앨범 매출이나 아티스트 간접 참여형 사업이 크게 늘어서 이와 같은 매출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4분기 실적인데, 이제 그 4분기에 콘서트를 했다 보니까 공연 매출이 잡혀 있어요. 오프라인 콘서트를 진행하게 되면은 굿즈나 MD 상품 판매 쪽 수익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이브의 대표 아티스트들의 실적입니다. 미국이나 일본에서 오리콘 차트나 빌보드 차트에서 우수한 성적을 냈었고, 2021년 연간 기준 동사 총 앨범 판매량은 2,700만 장이고, 이타카 홀딩스 앨범 매출이 반영이 된 게 좀 크게 기여를 한 것 같습니다.
하이브의 투자 포인트로는 1번 두나무와의 NFT 사업 방향성 구체화와 2번 위버스 V 라이브와의 통합 앱 런칭, 3번 사업 다각화, 4번 리오프닝 온 오프라인 콘서트 기대감, 5번 글로벌 신인 데뷔 예정이 있으며 리스크로는 군대 입대 예정이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 1번은 이제 하이브는 두나무와 NFT 사업 방향성을 구체화 중인데요. 두나무의 자회사인 람다 256 기업에서 올해 4월 글로벌 NFT 마켓 사이펀리를 예정 중입니다. 아마 이 마켓을 통해서 하이브에서 NFT 판매를 본격적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위버스와 브이라이브와의 통합의 론칭이 있습니다. 현재 네이버 브이라이브에서는 BTS 영상 구매가 중지되었고 위버스 샵을 통해서 다큐나 드라마, 예능, 콘서트를 돈을 주고 시청이 가능합니다. 2분기에 위버스 샵에서 스팟 라이브를 공개 예정인데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이고요. 이게 팬들이 제일 좋아하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시가 떴는데요. 3월 2일에 양수 예정이라고 하니까 아마 3월 2일 이후에 브이라이브 스팟 라이브 기능을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브의 전체 아티스트 팔로워 수도 늘고 있고 포스팅도 늘고 있고 오른쪽 위에 보면은 하이브 외에 이제 지코라든지 그런 이타카 홀딩스라든지 그런 지분을 좀 확보해가지고 BTS 군대 갔을 때 좀 그런 리스크를 줄이려고 자꾸 이렇게 늘린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위버스의 월간 활성 이용자와 1인당 평균 결제액입니다. 3분기 두 번째 사진 보면 1인당 평균 결제액이 4분기에는 콘서트를 했기 때문일까요? 여튼 이때는 조금 줄었습니다. 사업 다각화가 있고요. MD라든지 이렇게 NFT 게임 이런 식으로 계속 늘려나갈 거다. 콘텐츠 부분에서 하이브 아메리카 콘텐츠 실적이 2분기부터 잡힐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속 아티스트로는 저스틴 비버와 아리아나 그란데가 있고요. 저스틴 비버랑 합작하는 의류회사 지분도 확보했고, 아리아나 그란데 뷰티 브랜드도 매출이 이제 상반기에 잡힐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투자 포인트는 온 오프라인 콘서트 기대감인데요. BTS 서울 미국 콘서트가 예정되어 있고 오프라인 콘서트 재개 시 온라인 콘텐츠, MD 굿즈, 콘서트 티켓 예매 확률을 높이기 위한 팬클럽 가입자 수 증가 효과가 있습니다. 콘서트를 하게 되면 그 콘서트에 맞는 굿즈와 MD를 판매하고 이제 그 팬들은 구매해가지고 수익을 계속 낼 수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 콘서트 같은 경우에 티켓 가격이 좀 많이 저렴한데 오프라인에 비해서 회마다 5만원씩 50만 명이 시청을 한다면 250억으로 오프라인 콘서트보다 수익성이 좋을 건데 문제는 50만 명 이상 시청하는 아이돌이 BTS 뿐이라는 점에서 하이브를 제 선호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투자 포인트는 글로벌 신인 데뷔 기대감입니다. 미국과 일본 시장에서 신인 모멘텀이 있을 것 같고 미국에서는 신인 여성 팝 그룹 론칭을 예정이고 오디션을 통해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오디션 프로그램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2년에 일본에서 방송이 되고 유튜브를 통해서 글로벌 송출이 됩니다. 일본에서 하는 것 같은 경우에 엔하이픈이랑 연결고리가 있어가지고 세계관 속에 바로 포함이 된다고 해요. 빠른 성공이 기대됩니다. 엔하이픈 같은 경우에도 데뷔 전부터 팬클럽을 모집했었는데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신인들 나오면은 이렇게 같은 길을 걸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빌리프 랩 같은 경우에는 CJ ENM이랑 같이 하는 아이돌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리스크로는 군대 입대 예정이 있습니다. 입대를 한다 하더라도 앞에 보셨듯이 이제 그 BTS 외에 아티스트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도 하고 시중에 안 풀렸던 영상들을 풀어가지고 좀 군 백기를 최소화해가지고 최소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5% 지분 공시인데요. 국민연금공단에서도 7% 정도 가지고 있고, 그 IR 팀에서, 하이브 IR 팀에서 이거 그 장내 매수도 했더라고요. 끝났습니다.